공간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치유공간 디자이너 노태린의 공간을 통한 사람들의 변화 스토리, 신경건축학 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신경건축학 오디오 클립 11화, 쿠페씨의 행복여행을 읽으며 신경건축학 느껴보기. 안녕하세요. 노태린입니다. 오늘 저는 사실 미국에 있어요. 큰딸은 미국에서 저와 같은 쪽 전공을 했습니다. 건축 디자인이고요. 졸업에 맞춰 딸이 있는 시카고에 와 있습니다. 녹음 방송을 미리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 저의 여행 기분을 살릴 겸 딱 맞는 책이 있어서 오늘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쿠페씨의 행복여행 책.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기억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즐겨 찾으시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이 오디오 방송하는 거 뭐 큰 준비 없이 뭐 이야기하듯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준비를 할 때는 이야기를 할 내용에 대해 키워드 몇 개를 뽑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었죠. 그랬더니 처음 2편 녹음을 꼬박 하루가 다 소비될 정도로 스태프분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고생을 했었던, 결국엔 말의 그 누더기를 편집하듯이 다 편집을 했던 이런 비하인드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그 키워드를 보고 나서 연상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나중에 녹음을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계속 뭔가 중복되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어조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교한 편집의 기술, 그야말로 노가다. 그런 것들로 많이 말들을 지워주셨는데 편집하시는 분에게 정말 민폐 아닌 민폐를 끼쳐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벌써 많은 녹음의 그런 방송을 하다 보니 이제는 좀 적응이 좀 되고요. 그래서 또 특히나 또 말을 할 때 있어서 평상시에도요, 제가 말하는 그런 어조사들이 어떤 거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습관의 그런 중요성으로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고치게 되고 그랬습니다. 미국에 오늘 이렇게 오기 위해서 제가 3편의 그런 분량의 녹음을 했었는데요. 이제 속도가 좀 많이 걸리지 않고 그래서 좀 그것도 좀 빨리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고 이게 날로 먹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완벽한 방송의 그런 내용을 위해서요, 글로 써오는 그런 시간적인 고뇌의 시간이 많이 또 걸리고, 또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책의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요, 예전에 읽었던 책이라서 이거 기억대로 잘 써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겸 많이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노력 많이 하고 있죠. 자, 그 쿠페씨의 행복여행 책은요, 영화로도 나와 있어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영화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책을 그때 읽고 나서 한참 있다가 우연히 영화 월터 미티 상상의 현실이 되다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 듣는 오디오 방송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계실 텐데요. 그 여행 속의 그런 내용과 쿠페씨의 그런 책 내용에 영화와 책의 매치가 좀 됐던 그런 기억도 나게 됩니다. 이 책의 그 작가는요, 정신분석 전문의 프랑스와 르로르 소설입니다. 실제 그가 체험한 여행 이야기를 담은 책 내용입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였었고요.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저처럼 기억 남은 그런 책들 중에 한 권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행복감을 또 많이 느꼈고, 저도 이 당시 이 책을 그 지인한테서 선물을 받았었는데 별거 아닌 내용이겠지 하고 좀 접어두었다가 좀 한참 있다 나중에 우연히 보게 되었었어요. 근데 굉장히 단숨에 읽히더라고요. 재밌었었고요. 그래서 좀 그때 힘든 일도 좀 있었는데요, 더 많이 와닿았던 그런 책이었었습니다. 작가는 프랑스 사람이고요. 정신과 의사였었어요. 작가가 의과대학에 좀 다니던 중
자폐증 전문가를 아버지로 둔 탓에 자신이 그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좀 어려운 직업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의 그런 검진보다는 이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뒤를 이어서 똑같이 정신과를 택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정신과 의사로서 건축이나 회화 그리고 이제 다방면으로 많은 그런 소질이 있었던 글 쓰는 것에도 소질이 있었던 그가 치유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 글솜씨 덕분에 여러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중에 이 쿠페 씨의 행복 여행이 정말 단연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저의 고객들 중에서도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저랑 이제 페이스북 소통하면서 저도 이제 그분들의 글을 많이 읽게 되는데요.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어느 한 병원, 저도 거기에 그 병원에 많은 공사를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병원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또 그 병원 안에서 이제 정신과 환자 의사를 살해한 그런 내용의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정신과 의사들이 상당히 이제 충격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저의 지인인 분들도 글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많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공유를 해주셨는데 사실 예전부터도 좀 알고 있었지만 정신과 의사분들은 그런 뭐 평상시에도 항상 그 위험하고 아니면은 좀 이상이 있는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심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직업분들보다도 이제 보면은 특히나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다 힘드시지만 얘기를 계속 이제 들으시는 역할의 그런 역할이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멘탈 클리닉에 대한 역할이 요즘에 상당히 더 좀 환경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에 대한 그런 보호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좀 내용이 고려가 돼야 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 책의 저자이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다른 분들보다는 상당히 행복해 보이고 또 성공적인 그런 위치나 뭐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진작에 자신은 행복하지 않아서 여행을 시작했다라는 그 동기가 충분히 이제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책에서는 마음의 병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쿠페 자신이 어떤 치료로도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진료실 문을 닫고 전 세계로 여행을 간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쿠페 그 자신 아니면 이 작가 그 자신이 어떠한 여건이나 이런 거에서의 그 일상 탈출을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자, 책은 이렇게 여행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책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상상을 좀 동원을 시키실 수 있도록 그 첫 여행부터 얘기가 좀 줄거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간 나라는 이제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친구 뱅쌍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고급 레스토랑을 가고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잉리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와 사실은 그 하룻밤의 사랑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다음날 일어나 보니 자신이 결국에는 이 여자를 상대로 매춘을 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이제 석연치 않은 그런 마음에 좀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이제 본인의 길을 떠나게 되죠. 그 떠났을 때 다음에 만났던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굉장히 이제 미지스러운 느낌의 산이었어요. 책에서의 전경에서는 그냥 미지의 산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영화에선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신비로운 산에서 노승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승은요. 쿠페에게 굉장히 좀 수수께끼 같은 말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시 두 번째 여행 나라인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쿠페는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의사 장 미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했지만 사람들에게 필요로 한 존재를
그렇게 여기고 본인이 그런 존재라고 여기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그녀를 통해서 쿠페는 느끼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쿠페가 납치를 당했어요. 생사의 기로에서 쿠페는 자기가 살아남았는데 이 당시 이제 난 살아남은 것만 해도 행복해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여행지 미국으로 떠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미국에 갔던 이유는 정신과 의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행복이 무엇이야라고 물어보러 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자밀라라는 여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아마 쿠페 씨를 그냥 그 작가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참 자유분방한 여행자가 아니었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이 여자분이 어떤 그런 행복을 영위하고 있었냐면요. 자기의 그런 동생이나 아니면은 남동생, 여동생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자신보다는 자기 그 가족에 대한 행복을 생각을 하면서 되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쿠페 씨가 되게 많이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가장 그 정신과 권위자라는 그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권위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삶에 그 기분 좋은 일이 가득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결국에는 사물을 보는 관점에 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좀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좀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많이 사람들이 이 내용에서 좀 보시면 떠올리는 그 물그릇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물에 빈 유리잔에 반 정도 채워진 물을 보면서 물이 참 이거 반밖에 없구나 아니면은 반이 차 있네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같은 물을 보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그런 깨달음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새 나라를 돌면서 이렇게 자기가 수첩에다 하나하나씩 내용을 적게 됩니다. 행복에 대한 23가지 많은 내용들 중 있는데 다 내용을 얘기하기엔 너무 벅차죠. 맨 마지막에 기결된 것은요. 다른 사람의 행복에 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23번째. 대부분 보면 남이 행복한 거 보면은 왠지 이제 질투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엔 가장 좀 기결은 그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저는 아직 남이 잘 되면 되게 부럽고 배 아프거든요. 아직은 행복의 수준에 견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쿠페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저의 그런 신경 건축학 이야기에서의 그런 느낌과 또 연관을 한번 좀 지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행복한 그 공간의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때 정말 그 좋은 전경을 보고 아니면 우리가 또 때로는 기분 전환을 통해서 여행을 가고 그리고 아니면 또 가끔 파티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좀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커뮤니티 그런 요즘에 카페나 이런 것들 상당히 많아지죠. 최근에 제가 어떤 강연을 들었는데 지금은 점점 일터와 그다음에 카페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혼용이 돼서 그리고 또 공부를 왜 스타벅스에서 할까 최근에 이런 얘기를 어느 교수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분명 이제 사람을 또 돌아보면서 공부는 집에서 자기 좋은 환경에서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공부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사람들과의 그런 소통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시 생각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쿠페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와닿았던 거 제가 그 당시에 상당히 읽었을 때의 느낌은 위안이 되기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조차도 사실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되겠다. 결국에는 그 자신이 마음을 먹는 대로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었던 그런 정말 감명 깊었던 책이었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이런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저도 오늘 또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는 거 결국엔 우리는 이런 지구상의 하나의 개체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그런 점이죠.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 들려드리고요. 저는 남은 시간 동안 미국에서 잘 지내고 돌아가겠습니다. See you. 노태린의 신경건축학개론은 위아카일의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